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5주차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그죠?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은 그 이름을 다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름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자꾸 읽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책, 내가 이제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노트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름이 아마 머릿속에 기억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밀레토스 학파의 자연 철학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종의 이제 살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자, 역시 잘 안 써지네.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아페이론이라고 그랬죠. 아페이론. 그리고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이제 딱 보면은, 물이라는 하나의 원소를 생각을 했고, 이제 아낙시메네스는 무한자라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것들, 개별화, 각각의 개별화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모아서 공기는 하나라고 이야기하기 힘든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호흡은 하지만, 그죠? 그러면 이 개별화한 것을 일반화했는 거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화의 근거는 뭔가 하면은, 공기가 예를 들어서 농축되면은 비가 된다. 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공기가 농축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낙시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반화의 근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닌 발전, 그러니까 발전인데 그 당시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덧붙여서 했는 게 뭔가 하면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그 문제 인식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우리는 문제 인식이 발전했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이어서 등장하는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이름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감각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만 신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도 이제 이성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성은 신뢰할 수 있는데 신뢰
근거가 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인식도 믿을만하다. 근데 대신에 감각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자, 파르메니데스는 왜냐면 감각을 아예 신뢰하지를 않고 이성만을 신뢰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비존재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에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엠페도클레스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 발음 그대로 이름을 적어보면 됩니다. 엠페도클레스. 물론 이거 이제 히라브 전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를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서 그런데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적었는 건데 라틴어 알파벳이죠. 이거 알파벳으로 적었는 건데 또 영어식으로 쓸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철학사 철학 관련 서적들 보면은 헤라클리트 그러고 이런 식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점은 생각하고 그냥 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히라브 발음 그대로 적었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리스 발음 그대로 적었는 거고 영어로 쓸 때는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름을 조금 다르게 표기했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원소를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이게 5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59페이지. 네 가지 원소 해서 밑에 중간 부분에 일단 한번 돼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각적 인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 주장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하며 즉 판타레이 이야기했죠. 그죠? 모든 것은 흐른다. 만물은 흐른다. 감각적 인식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을 다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무엇을 생각을 하려고 했느냐 하는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60페이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페이지 중간 약간 위쪽 3분의 1 지점에 보면은 그 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이 이제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아르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이 물고기나 나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끗한 물은 영원히 깨끗한 물로 남는다.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는 옳다. 파르메니데스 견해가 옳다고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 엠페도클레스는 감각이 설명해 주는 바를 믿어야 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에도 동의한다.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이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물은 흐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사 입문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고 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전환을 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고의 전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적어도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 자연철학 시대 이전에 신화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의 삶, 인간의 삶 전체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철학적 사고로 넘어올 수 있는,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고의 전환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비유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면이라고 그러면은 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을 1도만 틀어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것에서 시선을 1도만 튼다고 하면은 이 카메라는 가까이 있으니까 잡히질 않겠죠. 잡기가 힘들겠죠. 아니, 분명히 카메라는 나를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내가 아주 1도만 살짝 틀었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합시다. 출발점이고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1도만 튼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도기 1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은 요걸 약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1도라고 합시다. 예, 요게. 요 각도, 요게 1도라고 합시다.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1도,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1도 틀어서 나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출발점은 같은데, 원래는 정면으로 바라보는 늘 이것만 생각을 해왔다면은 1도만 틀어서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까지가 하루다. 그죠? 하루고 여기까지가 한 달이다. 그리고 1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식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사에 나오는 그 지식들, 누가 뭐라고 했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왜 생각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뭐가 보이길래, 뭐가 달라지길래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세요. 나의 삶은 밑에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꺼놨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 게 이 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1도 틀어서 바라보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삶도 1도만 방향을 틀어서 보는, 사고를 전환해서 보는 이런 삶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래에 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지금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두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죠?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은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감각적 인식도 믿을만 하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믿을만 하다.
이성을 신뢰하면서 그 위에서 이성을 바탕으로 한 감각적 인식도 믿을만 하다 하는 걸로 같이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도 틀어서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자신의 인생, 삶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시야가 이만큼 더 넓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바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걸 비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1도만 틀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배울 게 바로 그겁니다. 철학적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주에 지식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만으로 내 속에 그냥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시켰을 때,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을 때 지혜가 된다. 지혜로운 삶. 그걸 위해서 이런 것들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부정할 건 부정하고 또 긍정할 건 긍정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변화된 나의 사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엠페도클레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뭔고 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르케를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하나만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 아랫부분 60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밑에서 6째 줄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은 모두 4가지 원소, 그러니까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엠페도클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4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4가지 원소로 흙, 공기, 불, 물. 자, 흙 4가지 원소, 공기, 불, 물. 이 4원소설 우리는 이제 한자로 해서 지, 물이 수죠. 그리고 여기 공기는 바람으로 하고, 이렇게 지수, 화풍,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수, 화풍 이렇게 외우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남기려고 하지 말고, 왜 또 이렇게 엠페도클레스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이 4개씩이나 생각을 했을까, 4개씩이나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의 모든 변화는 이 4가지 원소가, 그죠? 이 4가지 원소, 이건 지우겠습니다. 흙, 공기, 불, 물. 이 4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분리하면서 생긴다고 믿었다. 만물은 흙, 공기, 물, 불로 이루어진 혼합물이고 단지 혼합 비율이 다를 뿐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엠페도클레스는 서로 이 4가지 요소가 각각 서로 어떻게 혼합되고 분리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만물이 거기서 비롯된다, 생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또 그 비유를 해서 역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61쪽에 보면은 4째 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흙, 공기, 불, 물, 이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생겨나는 것은 오로지 4가지 원소가 서로 혼합하고 다시 재혼합을 위해 분리되는 것 뿐이다. 그 아래쪽에 예를 이렇게 들어놨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화가가 한 가지 물감, 예를 들면 빨간색 물감만 가지고 있다면 초록색 나무를 그릴 수 없겠지.
하지만 그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물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 여러 물감을 서로 다른 비율로 섞어 수백 가지 색채를 띤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겠니? 네. 자, 이제 아주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흙, 공기, 불, 물, 요거 대신에 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는 물감을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지금도 어렸을 때는 특히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고 지금도 그림을 취미로 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그게 뭐 수채화이건 유화이건 뭐 크레파스를 가지고 하건 어쨌든 뭐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 물감들을 서로 섞으면은 다른 색깔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섞는데 다른 색깔이 나오는데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자 빨간 색깔과 그리고 빨간 색깔과 노란 색깔이 있다. 그죠? 이걸 1대1로 섞느냐 아니면은 빨간색을 2고 노란색을 1이냐 혹은 반대로 빨간색을 1이고 노란색을 2로 해서 하느냐 어떻게 비율을 다르게 섞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갖고 뭘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생겨나는 이제 원리를 엠피도클레스는 그와 같이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밑에 또 나와 있죠. 또 부엌일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부엌에서 밀가루 한 가지만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려면은 나는 마법사가 돼야겠지. 하지만 내가 달걀과 밀가루 그리고 우유와 설탕을 가졌다면 이 네 가지 재료로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들 집에서 요리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꼭 뭐 거창하게 요리사 정도 요리 같은 거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요리를 생각을 해보면 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라면 냄비에다가 물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스프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김치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김치를 넣느냐 김치를 많이 넣느냐 적게 넣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식들로 생각을 결국 하는 게 뭐냐?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점점, 근데 이런 식들, 앞선 사람들이, 그죠? 앞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사고를 또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 안에서도 앞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아니지 않을까 등등 하면서 생각을 또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부정을 한다 해도 생각을, 자, 보세요. 만일 물을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여기서는 탈레스지만은 누군가가 주장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탕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는 것, 그래서 철학이라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철학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철학적 사고, 사고의 전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철학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년 살아왔다 하더라도, 살아온 게 쉽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아니, 여러분들 부모님, 자, 50년이라고 합시다. 50년 이상. 여러분들 20년 살아온 삶이 결코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도대체가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제일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게 인간의 삶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등등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살아보면은 이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안다. 그때 잘 아는 것만큼 20년 살아온 것보다 50년 살아온 게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만큼 더 많이 경험했으니까 사실은 더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다 알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철학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서양 철학사 입문이기 때문에 입문이라는 것에, 철학 입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플러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서양 철학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 그죠? 흙, 공기, 불, 물,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혼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 빨강, 노랑이라는 색깔을 예를 들어서 하고 했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역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3분의 1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3분의 1 지점쯤 되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자연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계 전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인간까지 포함해서 자연에는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서로 다른 두 힘이 뭔가 하면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불렀다.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미움의 힘이라고 보았다. 예. 서로 땡기는, 여기서 이제 인간 사회의 현상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사물을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며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미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거 조금 지워갖고, 자, 사랑의 힘 그리고 미움의 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고의 전환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사고의 전환은 내가 매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는 계속 1도만 틀어서 보는, 이걸 생각하고 사고의 전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듣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의 힘이고 분리시키는 것은 미움의 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자신들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 물론 내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자신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 나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설령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어도 자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본인,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누구든지, 강의를 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머니, 엄마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라고 많이 부르니까 무조건 어머니와 아버지, 아빠. 지금은 설령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모님이
계셨어야 되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무조건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인공수정 등등 하더라도 자, 엄마 쪽에서는 난자이고 아빠 쪽에서는 정자 아닙니까? 더 다르게 보면은 무조건 난자와 정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합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인간 복제 같은 거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아직은 아니고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뭡니까? 엄마와 아빠의 결합 뭐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난자는 난자대로 정자는 정자대로 즉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 아빠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 그들이 각각 개별자로 있는 한 서로 결합하지 않는 한 사랑으로 결합하지 않는 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 개개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이 절대로 엄마는 아니고 아빠도 아니죠.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전혀 다른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개체 안에 이제 엄마 요소도 아빠 요소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하는 걸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키고 우리 자신한테 이제 적용시켜서 봤을 때에도 지금 엠피도클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은 여성으로서, 한 사람이 남성으로서,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로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면서 그대로 갈랐었다. 처음에 좀 사귀다가 미워하면서 갈랐었다. 그럼 우리 개개인 본인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들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철학적 사고라는 게.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학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 몸에 익어 있을 때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 끓인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몸과 머리, 마음에 배어 있다면은 습관화되어 있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다른 학문들을 하면은 철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다른 학문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아낙사고라스입니다. 여기 아까 일단 좀 다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써야 되니까 그죠? 사고의 전환 1도만 틀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칠판이 너무 작고 이러니까 지우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63쪽에 나오는데 아낙사고라스 이름. 전부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아낙사고라스. 예. 탈레스는 좀 그렇지만은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그 다음에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뒤에 보면은 발음이
다 좀 S로 끝나고, 그죠? 엠페도클레스, 막, 이런 식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연상을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아낙사고라스 요 중간 부분에 한번 63쪽 중간 부분에 그 위에 이제 제목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책 내용을 보면은 아낙사고라스는 자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소립자로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작은 소립자, 눈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더 작은 소립자로 분리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소립자도 그 속에 전체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다 해놨습니다. 자, 이어서 피부와 머리카락이, 우리 피부죠.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떤 다른 사물에서 생길 수 없으므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사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예. 자, 여러분들 이 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긍정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부분 속에, 모든 부분 속에는 이미 전체가 들어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피부와 이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이 다른 사물에서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우유, 뭐 우유든 물이든 다른 음식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래 놨으니까, 그죠?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먹는 음식 속에도 피부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사물이 들어있어야 한다. 근데 맞죠? 머리카락을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유 성분을 마찬가지로 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같은, 자, 난 지금 그 성분 모르겠는데 미네랄 워터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적었었잖아요. 자, 나트륨이다, 그죠? 칼슘이다, 또 뭐 칼륨, 뭐 이런 것들 쭉 적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어떤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이것도 이제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당연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서 보면 머리카락을 분석해 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더라. 근데 요거 미네랄 워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정유수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정유수를 마시고는 살 수 없다. 아무런 미네랄, 광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거는 뭡니까? 정유수는 물, H2O 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머리카락을 생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그대로 온전하게, 물론 아낙사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것만 온전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또 그걸 바탕으로 하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물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냥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물을 뱀이 마신다. 그리고 젖소가 마신다. 그러면 물론 물 말고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해 보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죠. 1도만 틀어서 보자. 1도만 다르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마시고 나면은 이 독사인 경우에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젖소인 경우에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뱀과 젖소 안에 이 물을 받아들여서 다른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뱀 안에도 젖소 안에도 각각 다른 요소들 뭔가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뭔지를 우리는 또 나중에 찾아볼 겁니다. 미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근데 아낙사고라스 지금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서 모든 부분 속에 깃든 전체, 결국 이게 뭔고 하면은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DNA입니다. DNA 뭡니까? 알죠? 우리의 모든 유전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DNA입니다. 머리카락만 갖고도 DNA 분석을 통해서 우리 범죄수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찾아내잖아요. 범인을 찾아내고 할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이든 피부든 그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 침, 거기에도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그럼 뭡니까? 이미 이 안에 어떤 모습이 들어있어요? 우리 개개인, 나의 DNA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의 DNA라고 한다면 이 안에 내가 들어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자와 한 사람의 남자가 서로 사랑을 했을 때 그 결과물로 본인인 내가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요 둘이 결합했을 때,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뭡니까? 엠브리오, 배아가 되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했는 순간 그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육안으로 물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배아가 됐을 때 제일 작은 거고, 여러분들 아직 한겨울 같으면 또 모르지만은 봄날부터 시작해서 이 캠퍼스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자연 속을 다니다 보면은 아주 작은 개미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개미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만하던 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주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미 몇 미리 되겠습니까? 아주 제일 작은 개미 2mm라고 합시다. 그 2mm짜리가 지금 키가 190이 되도록 자라났다. 맞잖아요. 그럼 이 배아 안에 이미 전체의 나라는 전체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 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의학적으로 더 작게 분석해 보면은 DNA 안에 이미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뭐까지 우리는 설명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설명하고 이해하고 혹은 토론이 있을 때 주장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낙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이런 주제까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은 그냥 전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도만 틀어서 봤을 때 그만큼 사고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풍부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그만큼 더 넓게 깊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세상을, 그리고 우리 그 세상 안에는 내 자신 그리고 인간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만큼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어진다. 이런 점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플러스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프랙탈 이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프랙탈 이론 그러는데 이 프랙탈이 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작은, 처음에 내가 지금 봄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캠퍼스에 보면 은행나무가 많잖아요.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프랙탈 이론 요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은행잎이, 새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 그 잎의 모양을 보면은 은행잎 아주 크게 자란, 이제 곧 노랗게 물들고 곧 떨어지겠죠. 그 잎의 모양하고 같습니다. 참, 나는 직접 그냥 육안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예. 지금 첫째 시간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 또 지루하고 할 거기 때문에 아낙사고라스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죠? 프랙탈 이론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쉬었다가 2차 시, 5주차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아낙사고라스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그냥 시간을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일단 여기서 5주차 첫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